자, 네 번째 과목으로 나오는 제어공학입니다. 우선 회로 이론하고 제어공학이 같이 한 과목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 제어공학에서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동제어계의 구성,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 블록선도, 신호흐름선도, 시간 영역 해석, 주파수 영역 해석, 그리고 안정도, 근궤적법과 상태 공간에서 이산치 제어계의 특성, 제어기기와 시퀀스 제어입니다. 자, 이렇게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제어공학도 10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출제가 잘 되는 파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이 제어공학이 공부하기가 제일 난해한 과목이에요. 물론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과목도 공부하기가 난해하죠. 왜 그러냐?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잘 된다라는 그런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제어공학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동제어계의 요소와 구성 출제 잘 됩니다. 우선 제어계 분류를 보면 목표값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제어량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우선 요 두 가지 내용은 특히 잘 나옵니다. 목표값에 따른 분류, 정치 추치, 제어량에 따른 분류, 서버 프로세서 자동조정. 여기에 관련된 내용 굉장히 잘 나오죠. 자, 동작에 따른 분류가 또 있습니다. 동작에 따른 분류. 동작에 따른 분류 PID, PID 이렇게 나오죠. P는 비례제어, I 적분제어, D 미분제어, PID는 비례미분 적분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에 대한 특성이 아주 출제가 또 잘 되고 있죠. 자, 하지만 실제로 이 동작에 따른 분류보다 목표값과 제어량에 의한 분류 특성이 특히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드백 제어계의 구성. 이거 정말 잘 나오죠. 피드백 제어 개통도를 그려놓고 나서 제어 요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조작량이라는 무엇인가, 네, 동작 신호가 무엇이고, 피드백 제어계의 특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들. 정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어계의 요소와 구성, 제1장이죠. 제어공학의 제1장.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보고 가셔야 돼요. 네, 목표값에 따른 제어량에 따른 동작에 따른 분류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드백 제어계 전체 개통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출제 잘 되죠. 네, 아마 이 제어공학 파트 전체를 통틀어서 이 라플라스 변환의 출제 비율을 뛰어넘는 장은 없을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 기본함수가 있습니다. 기본함수. 단위 계단함수, t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단위 임펄스 함수. 자, 여기에 관련된 게 첫 번째고요. 라플라스 정리가 나올 수 있어요. 라플라스 정리, 시간 추이 정리, 복수 추이 정리, 초기값, 최종값 정리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출제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라플라스 변환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라플라스 변환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 공부하실 때는요. 혼자 공부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을 제가 촬영을 해놓은 동영상을 보시든지 그러면요. 라플라스 변환과 라플라스 정리와 역라플라스 변환이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암기사항이다. 우리가 적분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결론을 찾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분을 하신다면 조금 우리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함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전달함수는 지금 3장과 4장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건 묶여 있는 거죠. 네. 3장 전달함수, 블록선도와 신호름선도도 전달함수예요. 이것도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전달함수고 여기도 전달함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장과 4장은 우리가 묶어가지고 네, 하나의 전달함수 이론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두 개를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뭐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달함수에서 출제가 되는 건요. 자, 우선 RLC 회로가 주어진 상태로 구하라는 문제.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네, RL 직렬, RC 직렬, RLC 직렬, 또 회로가 T형과 파형으로 물어보는 그런 전달함수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RLC 회로와 관련된 전달함수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 회로로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회로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 물리계 대형관계 보상회로는 우선 건너가도록 합시다. 뭐 이것도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네, 건너가도록 하고요. 블록선도와 신호흐름선도 출제 잘 됩니다. 그죠? 블록선도를 가지고 구하는 전달함수, 신호흐름선도를 가지고 구하는 전달함수.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면 두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인데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나옵니다. 자, 시간 영역 해석이죠. 시간 영역 해석. 우리가 이제 과도응답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은요. 두 번째, 2개 회로의 과도응답. 여기에 관련된 게 잘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 우리 단위계단 응답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우리가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오메가 N 제곱해 가지고요. 그 제타 값을 구하는 문제 있죠. 제타값 구하는 문제. 그리고 이 제타값의 특성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어계가 뭐 진동도 낼 수 있고 진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2개 회로의 과도응답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임펄스 응답. 요거 잘 나와요. 응답 중에서도요. 단위계단 응답도 있고 임펄스 응답이 있는데 임펄스 응답 요게 단위계단 응답보다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9대1 정도 비율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계단 응답은 우선 놔두고 임펄스 응답에 관련된 문제는 다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역의 형태를 나눌 수가 있죠. 제로형, 1형, 2형에 따라서 구하는 정상 편차 문제. 자, 이 정상 편차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그냥 문제를 3초 만에 탁 찍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 이 정상 편차 문제 이거 버리지 말고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 영역 응답, 시간 영역 해석할 때는요. 2차 회로, 2개 회로의 과도응답과 임펄스 응답과 정상 편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자. 자, 그리고 주파수 영역 해석에서는요. 벡터 궤적 그리는 문제 나오죠. 벡터 궤적. 자, 이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득과 위상, 그 다음에 이득 여유에 관련된 문제. 요게 출제가 잘 됩니다. 물론 나이키스 선도 벡터 궤적을 그리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자, 이것보다 이득과 위상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득 여유하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잘 된다. 모두 선도는 여러분들 나오긴 나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보도 선도는 어렵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득과 위상, 이득 여유와 관련된 문제를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통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정도 이거 출제가 꼭 되는 파트인데 가장 중요한 건 루스 수열을 이용해 가지고 안정도를 판별하는 문제.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 근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판별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안정 필요 조건입니다. 나이키스트 안정 판별은 넘어가시고 안정도 필요 조건. 이 안정도 필요 조건은요. 안정 범위를 구하라는 이걸 포함합니다. 안정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 K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 있죠. K값. 네, 이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스 수열을 이용해서 구하는 안정도 판별법과 안정도 필요 조건을 포함하는 자 안정 범위를 포함하는 안정도 필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어공학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계적법. 자, 근계적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죠. 근계적의 성질. 자, 원래는 근계적의 성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인 성분하고요. 대칭인 성분. 그 다음에 근계적의 출발점과 종착점에 대한 거. 이런 거 아주 간단한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나오죠, 이거. 그리고 점근선의 교차점 문제, 이거 잘 나와요. 자, 나머지 범위를 구하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탈점을 구하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 이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계적은 근계적의 성질, 점근선과 교차점을 구하라는 거. 점근선의 교차점이죠. 교차점 구하라는 그 문제는 꼭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근계적의 가지수도 근계적의 가지수.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네, 바로 답을 뭐 1초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지수. 네, 이거 포함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상태공간의 석법. 이거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공간의 석법은 상태 방정식과 관련된 거하고 특성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만 하자. 왜? 천연율 구하라는 건 못 구한다 이거예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가제어성, 가관측성도 우리가 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 공간 해석은 상태 방정식과 특성 방정식에 관련된 것만 합시다. 그죠? 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산치 지역의 시간응답은요. Z 변환에 관련된 건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Z평면과 S평면의 안정성을 물어보는 문제. 이거 출제 잘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초기값, 최종값 정리도 있지만 이거 우선 건너뛰고 Z변환과 관련된 문제하고 Z평면, S평면에서 안정성을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어기기 시퀀스는 시간이 되면 허락하면 하자. 자, 제어기기에서 우리가 변환요소, 사이레스타, 연산, 증폭기와 관련된 거 시퀀스 제한 너무 광범위하죠. 제어회로의 명칭, 논리회로, 불대수, 드모로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주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장을 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중에서 10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출제가 거의 된다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제어기기하고 시퀀스도 한번 출제된 문제, 기출문제 중심적으로 공부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보지 마세요. 네, 그냥 건너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어공학 끝나면 이제 바로 전기설비 기술기준이죠. 자, 전기설비 기술기준까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과목 5번째 과목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6번으로 설명을 했지만 과목으로는 5번째 과목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목은 목표 점수가 15개 목표 점수예요. 자, 20개 문항 중에서 15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은요. 15개를 맞추려면 반복을 15번 반복하시면 돼요. 자, 15번 반복 학습을 하시면 15개 100% 맞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요. 정말 정직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보면요. 정말 점수 안 나와요. 10번 보면 이제 점수 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점 맞고 싶으면 20번 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정직한 과목이에요. 본 만큼 점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은요. 공부를 할 때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이 과목은 절대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어디를 내가 집중적으로 보고 어떤 걸 보지?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우선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는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총칙 198문항 나왔습니다. 적지 않죠? 네, 이 총칙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문항 수가 많이 나옵니다. 오, 봐야 되겠죠. 총칙 봐야 되겠죠. 전설로 203문항
자, 지금 총칙과 전설로고요. 비슷하죠. 근데 전설로는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엄청 넓어요. 네. 그렇다고 이거 안 보고 갈 수 없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총칙과 전설로에서 나오는 파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옥내배선입니다. 옥내배선. 보통 문항수로 보면 옥내배선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4.3이니까 한 4-5문제 정도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총칙, 전설로, 옥내배선 이것만 묶으면은 몇 프로냐? 87%예요. 예. 요렇게 묶어준 게 총 87%가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몇 문항입니까? 문항수로 따지면 16문항입니다.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선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총칙, 전설로, 옥내배선이 거의 출제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장소 출제됐죠. 그죠? 2장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전기철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되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자, 중요한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총칙을 공부할 때 자, 절연 내력 시험. 자, 이 시험 전압 구하라는 내용이죠. 잘 나옵니다. 접지공사. 아, 이 접지공사는 안 나올 데가 없을 정도로 잘 나오죠. 자, 수도관과 철골을 접지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입선이죠. 인입선, 연접인입선, 가공인입선. 여기. 특히 이제 연접인입선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차단 장치죠. 과전류 차단기와 지락 차단 장치. 과전류 차단기와 지락 차단 장치. 자, 그리고 가공 접지선에 관련된 거죠. 가공 접지선은 가공지선과 가공 공동지선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리고 피레기와 전압의 종별, 저압, 고압, 특별고압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전로의 절연저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관, 철골, 접지구로 사용하려면 수도관의 접지장 3옴이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총칙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자, 거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절연내력 시험, 접지공사 종류죠. 수도관, 철골,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입선에 관련된 거, 차단기에 관련된 거, 가공 접지선에 관련된 거, 전압의 종별, 절연장에 관련된 거, 피력에 관련된 거. 자, 요거 하나씩만 나와도 6문항 나오죠. 그죠? 나올 거로 아마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자, 전설로 보겠습니다. 아, 전설로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자, 풍압하 중에 종류가 있고 적용을 알아야 됩니다. 풍압하 중, 네, 갑종 풍압하 중, 을종 풍압하 중, 병종 풍압하 중. 네, 그래서 이제 갑종 풍압하 중을 먼저 기억을 하고 표 있죠? 표 암기하고 을종과 병종을 기준으로 할 때는 2분의 1배로 적용한다. 각종 안전율에 관련된 거 있습니다. 자, 지지물,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제 목주나 철근, 콘크리트 전주.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씁니다. 철탑도 있지만요. 그럴 때 이 지지물을 우리가 매설, 땅속에다가 얼마를 깊게 매설할 것이냐. 지지물을 매설할 때 그 깊이, 그 다음에 지선. 자, 이거는 우리가 전주를 세우고 나서 전주에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는데 이걸 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를 지지하는 선이라 그래서 지선이라고 그러죠. 자, 접지선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선의 시설. 아, 잘 나와요. 지선의 시설. 가공전선의 굵기 높이. 아, 이거 정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공전선의 굵기하고 높이에 관련된 거는요. 그 표를 스캔하셔야 돼요. 스캔해서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봐야 되겠죠? 네,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공전선로의 경관. 아, 이 경관도 잘 나오죠. 가공전선과 건조물, 식물, 기타의 이격거리. 병가와 공가, 병가, 공가. 네.
중성선의 시설, 조가용선, 특히 조가용선, 지중전선로 뭐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가공전선의 건조물, 식물, 기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데 이것도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일 때 어떤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그때 이격거리 뭐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지금 뭐 거의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솔로 파트에서 자, 6.7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매번 출제될 때마다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옥랩배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등이죠. 보통 우리가 옥랩배선에서는 이제 전등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등 회로를 설치할 때 옥랩배선에서는 우리가 전등 회로를 어떻게 접속을 하고 있는지 전선의 굵기죠. 옥랩배선의 전선의 굵기, 간선과 분기 회로에 관련된 거, 타임 스위치, 간선의 허용 전류와 간선에 설치하는 과전류 차단기. 이거 구하는 거죠. 네, 허용 전류하고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거. 자, 특히 옥랩배선 공사. 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옥랩배선 공사 종류 특징 요거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저는 옥랩배선에서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요거 찍어요. 애자 사용 공사, 금속 관 공사,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기타 덕트 공사, 과이오 전선관 공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찍습니다. 네, 옥랩배선 공사 종류 특징. 양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위험 장소에 시설하는 어떤 공사 종류, 화약류 저장소, 그 다음에 흥행 장소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흥행 장소, 전기 울타리, 교통신호등, 뭐 풀장, 수중 조명 등에 관련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옥랩배선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될 것인지 한번 키워드로,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지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지금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지금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지금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지금 공부 앞으로 하실 분들은요, 요 키워드 메모해 놓으세요. 네. 이거 꼭 메모해 놓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점수 안 나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가 거의 다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공부하기 좀 버겁고 힘들다겠죠. 자, 우리가 2장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2장에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발전소, 개폐소 등에서 우리가 시설하는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나 또는 담. 이 울타리나 담을 시설할 때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울타리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된다. 울타리의 바닥에서의 그 사이 공간은 얼마나 되고, 자, 울타리를 왜 쳤죠? 어떤 충전부, 전기, 고압이나 특고압이 걸리는 어떤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충전부라고 하는데 울타리 높이하고 충전부까지 거리를 우리가 설계하는 그런 방법들. 자, 이 울타리 담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특히 잘 나옵니다. 특히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발전기, 변압기 등의 보호장치. 네, 발전기나 변압기 등을 시설할 때 우리가 보호장치는 어떤 보호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일 때 이 보호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계측장치, 수도, 냉각장치, 압축공기장치에 대한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전기철도에서 나오는 건 직류전차선, 귀선의 시설, 그 다음에 배류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어떤 것만 보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15개 점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지금까지 됐다라는 거 알고 공부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출제가 됐던 중요한 키워드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으로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꿀팁이었습니다. 과목별로 중요한 키워드도 분석을 했고요. 어떤 파트에서 얼마만큼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여러분들이 전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밑거름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자, 한솔아카데미의 이승원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